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볼 문학은 EBS 수능특강 문학 적용학습에 있는 소설가 구보시의 1일입니다. 여기서 하나 먼저 스포하고 넘어가자면 나오는 구보시라는 거는 박태원의 호이자 필명이라고 합니다. 자, 호라는 것은 본명이나 자 이외에 쓰는 이름으로 허물없이 쓰기 위하여 지은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소설가 구보시의 1일이라는 건 즉 작가인 박태원의 1일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이야기를 적은 자전적 소설의 성격이 나타난다라는 것까지 연관해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소설가 구보시의 1일에 대한 지문 분석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맨 첫 번째부터 보면 구보는 다시 밖으로 나오며 자기는 어디가 행복을 찾을까 생각한다. 자, 우리 아까도 얘기했듯이 구보라는 사람은 작가인 박태원의 호이자 필명이라고 했고요. 때문에 작가의 호를 쓰고 소설가로서의 의식을 드러내기 때문에 자전적 소설의 성격을 가진다라는 것까지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발 가는 대로 그는 어느 틈엔가 안전지대에 가서서 자기의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한 손에 단장과 또 한 손에 공책과 물론 구보는 거기에서 행복을 찾을 수는 없다. 자, 우리 구보는 지금 행복을 찾으러 길을 떠나고 있죠. 한 손에는 단장과 한 손에는 공책을 들고 행복을 찾으러 떠나고 있습니다. 안전지대 위에 사람들은 서서 전차를 기다린다. 그들에게 행복은 알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갈 곳만은 가지고 있었다. 전차가 왔다. 사람들은 내리고 또 탔다. 구보는 잠깐 멍하니 그곳에 서 있었다. 그러나 자기와 더불어 그곳에 있던 온갖 사람들이 모두 저 차에 오른다 보았을 때 그는 저 혼자 그곳에 남아있는 것에 외로움과 애달픔을 맛본다. 구보는 움직인 전차에 뛰어올랐다. 자, 지금 함께 안전지대에 서 있는 사람들은 갈 곳이 있어요. 하지만 구보는 갈 곳이 없죠. 그래서 전차가 왔을 때 사람들은 그 전차를 탔지만 구보는 갈 곳이 없기 때문에 타지 않고 있다가 혼자 그곳에 남아있는 거에 외로움과 애달픔을 맛보고 전차에 뛰어오르게 되죠. 자, 전차 안에서 구보는 우선 제자리를 찾지 못한다. 원래 이렇게가 한 줄인데 구보시의 1일에서는 특이한 점이 바로 첫 어절을 소제목화 시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차 안에서 라는 건 뭐 중심 소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그저 첫 어절을 소제목화 시켰다는 것이 큰 특징임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소제목으로 설정한 이유는 눈에 보이는 대로 여러 단편적 생각을 서술하면서 독자의 주의를 환기하는 데에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소제목화 시킨 것은 그 당시로서는 엄청 신선한 시도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일단 우리 구보는 사람들을 따라서 전차 안으로 들어갔지만 구보는 제 자리를 찾지 못하죠. 이거는 즉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고요. 또한 목적지가 없이 방황하는 구보의 모습을 물어보는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하나 남았던 좌석은 그보다 바로 한 걸음 먼저 차에 오른 젊은 여인에게 점령당했다. 결국 좌석을 뺏긴 거죠. 구보는 차창대 가운데 한 구석에 가서서 자기는 대체 이 동대운행차를 어디까지 타고 가야 할 것인가를, 대체 어느 곳의 행복은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 일단 동대운행차를 어디까지 타고 가야 할 것인가. 왜냐면 구보는 목적지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를 어디까지 타고 가야 되는지도 모르죠. 그리고 어느 곳의 행복은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지금 구보는 행복을 찾으러 가고 있는데 막연히 행복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하지만 행복을 취득할 방법에 대해선 적극성을 띠지 않는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행복에 대한 적극적 행동의 유무를 묻는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구보는 행복하고 싶으나 적극적으로 찾지 않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까지 본 부분이 다 구보의 뚜렷한 목표의식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행복을 원하지만 행복을 추구하는 데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또 여기 보면은 쉼표가 엄청 많이 사용됐어요.
이게 바로 구보시의 1일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잦은 쉼표 사용을 통해서 긴 문장을 끊어 리듬감을 주고 인물의 심리를 섬세하게 드러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만원체 문장 사용으로 정돈되지 않은 인물의 사유전개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뭐뭐 한다, 니은다 같은 현재형 서술을 통해서 현장성을 주고 독자가 인물을 진행형으로 따라가게 하는 효과가 있음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때문에 이 부분에서 잦은 쉼표 사용을 묻는 문제와 구보가 배회하는 목적은 행복을 찾는 것이며 적극적으로 행복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라는 틀린 선지가 출제되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가면 이제 2차는 동대문을 돌아 경성운동장 앞으로에서 구보는 차창대, 운전대로 향한 안으로 파란 융을 받쳐댄 창을 본다. 자, 일단 경성운동장이라는 곳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지명이죠. 때문에 그 시대 상황을 알려주는 어휘라는 걸 기억해야 되고, 융이라는 건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을 위해 단어의 뜻을 한번 보면 면사를 사용하여 편직 또는 능직으로 짠 부풀이 일기한 직물을 나타냅니다. 자, 우리 구보는 전차바에서는 그곳에 뉴스를 게시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요사이 축구도 야구도 하지 않는 모양이었다. 구보가 축구도 야구도 하지 않는 모양이다 라고 생각한 이유는 바로 뉴스에 그런 내용이 게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장충단으로, 청량리로, 혹은 성북동으로. 그러나 요사이 구보는 교회를 즐기지 않는다. 그곳에는, 여기서의 그곳은 교회죠. 하여튼 자연이 있었고 한적이 있었다. 그리고 고독조차 그곳에는 준비되어 있었다. 요사이 구보는 고독을 무서워한다. 자, 요사이 구보가 교회를 즐기지 않는 이유는 고독을 두려워하기 때문이고요. 교회에서는 고독에 대한 감정을 느꼈다라는 식의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일찍이 그는 고독을 사랑한 일이 있었다. 자, 일찍이 그는 고독을 사랑했다라는 것은 사람들과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살지 않고 고독한 삶을 좋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보가 고독을 사랑한 일이 일제강점기 시대의 모순을 보여준다는 잘못된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독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심경에 바른 표현이 못될 게다. 그는 결코 고독을 사랑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아니, 도리어 그는 그것을 그지없이 무서워하였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고독과 힘을 겨루어 결코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였다. 자, 우리 구보는 고독을 이겨내지 못했죠. 그런 때 구보는 차라리 고독에게 몸을 막 떠맡겨 버리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는 고독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라고 꾸며왔는지도 모를 일이다. 구보는 고독의 두려움이나 무서움에서 오는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 위안과 자기 체면을 걸고 있죠. 표 찍읍시오 라고 이건 차장의 대사예요. 당시의 시대 상황이 드러나죠. 차장이 표를 찍으러 돌아다녔어요. 차장이 그의 앞으로 왔다. 구보는 단장을 왼팔에 걸고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러나 그가 그 속에서 다섯님의 동전을 골라내었을 때 차는 종묘 앞에 서고 그리고 차장은 제자리로 돌아갔다. 자, 여기서 다섯잎의 동전이라는 걸 통해서 전차의 시내 구간 요금 같은 걸 알 수 있죠. 구보는 눈을 떨어뜨려 손바닥 위에 다섯잎 동전을 본다. 그것들은 공교롭게도 모두가 뒤집혀 있었다. 대정, 12년, 11년, 11년, 8년, 12년. 자, 여기서 대정이라는 건 일제강점기에 쓴 일본의 연호예요. 이때의 시대 상황을 알려주는 어휘라고 볼 수 있겠죠. 대정 54년. 대정 54년은 이 대정 앞에 있던 것들의 다 저항값이에요. 구보는 그 숫자에서 어떤 한 개의 의미를 찾아내려 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부질없는 일이었고, 그리고 또 서로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적어도 행복은 아니었을 때다. 자, 우리 구보는 숫자에서 의미를 찾아내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다 부질없는 일이죠. 의미 있게 떠올려 볼 만한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리려 했으나 그런 기억이 없다라는 걸 나타내고요. 구보가 전차 안에서 손바닥 위에 다섯 동전의 발행 연도를 살펴보다가 발행 연도의 어느 해에도 행복한 적이 없었음을 생각해내고 있는 것은
이 사람의 의식의 흐름 기법을 잘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략 부분 건너뛰고 조그만 한 개의 기쁨을 찾아 구보는 남대문을 안에서 밖으로 나가보려고 한다. 그러나 그곳에는 불어드는 바람도 없이 양옆에 웅숭그리고 앉아있는 서너 명의 지게꾼들의 그 모양이 매겁다. 자, 여기서 어휘의 뜻 먼저 보고 갈게요. 웅숭그리고 라는 것은 궁상맞게 몸을 웅크리고 라는 단어고요. 이 단어의 뜻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게꾼들이 있지만 그 모양이 매겁어요. 매겁다라는 건 생기와 활력이 없다라는 것이고, 지금 남대문 밖으로 나왔으나 남대문 밖에도 생기와 활력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구보는 고독을 느끼고, 고독이 구보의 주된 심정이라고 볼 수 있죠. 사람들 있는 곳으로, 약동하는 무리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 생각한다. 구보는 지금 고독을 느끼지 않을 만한 공간으로 가고 싶어 해요. 자, 구보씨가 공간을 이동하는 이유에 대해서 묻는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구보씨는 활기를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가고 싶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간을 이동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는 눈앞에 경성역을 본다. 그곳에는 마땅히 인생이 있을 게다. 자, 마땅히 인생은 활기차고 온정을 나누는 삶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낡은 서울의 호흡과 또 감정이 있을 게다. 도회의 소설가는 모름지기, 이 도회의 항구와 친하여야 한다. 그러나 물론 그러한 직업의식은 어떻든 좋았다. 다만 구보는 고독을 3등 대합식 군중 속에 피할 수 있으면 그만이다. 자, 도회의 항구라는 것은 도시 문명의 중심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지금 구보는 사람들에게서 온정과 활기를 찾기 위해서 그리고 고독을 피하기 위해서 경성역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나 오히려 고독은 그곳에 있었다. 자, 경성역에 갔지만 군중들의 모습을 봄으로써 고독을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도시 문명의 어두운 면을 부각시키고 있고요.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는 구보가 등장합니다. 구보가 한 옆에 끼어 앉을 수도 없겠으리 사람들은 그곳에 빽빽하게 모여 있어도, 지금 사람들이 엄청 많은 공간이죠. 하지만 그들의 누구에게서도 인간 본래의 온정을 찾을 수는 없었다. 그네들은 거의 옆에 사람에게 한마디 말을 건네는 일도 없이 오직 자기네들 사무에 바빴고, 그리고 가등 후 말을 건네도 그것은 자기네가 타고 갈 열차의 시각이나 그러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네들의 동료가 아닌 사람에게 그네들의 변소에 다녀올 동안에 그네들 짐을 부탁하는 일조차 없었다. 자, 이만큼 근대화를 통해서 인정이 사라진 도시의 풍경이 나타나고요. 자신의 일상에만 매몰되어서 주위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도시인의 일상적인 모습을 서술한 부분입니다. 남을 결코 믿지 않는 그네들의 눈은 보기에 딱하고 또 가여웠다. 구보는 한 구석에 가서서 그의 앞에 앉아있는 노파를 본다. 자, 이제 구보가 노파를 관찰하고 있죠. 그는 네 집에 드난을 살다가 이제 늙고 또 세잔한 몸을 이끌어 결코 넉넉하지 않은 어느 시골 딸네 집이라도 찾아가는지 모른다. 자, 여기서 드난이란 흔히 여자가 남의 집에 매이지 않고 임시로 붙어 살며 일을 도와주는 고용사례를 뜻합니다. 노파는 젊은 시절에 열심히 일을 하다가 다 늙고 세잔한 몸을 이끌고 이제 넉넉하지 못한 시골 딸네 집이라도 가는지도 모른다 라고 구보가 추측하고 있는 거죠. 이미 굳어버린 그의 안면 근육은 어떠한 다행한 일에도 펴질 턱 없고, 왜냐면 오랜 세파로 감정도 상실한 노파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의 몽롱한 두 눈은 비록 그의 딸의 그지없는 효양을 가지고도 감동시킬 수 없을지 모른다. 삶의 풍파로 인해 굳어버린 노파의 마음을 추측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죠. 노파 옆에 앉은 중년의 시골 신사는 그의 시골서 조그만 백화점을 경영하고 있을 게다. 그의 점포에는 마땅히 주단 품목도 있고 일용 잡화도 있고 또 흔히 쓰이는 약품도 갖추어져 있을 거다. 그는 이제 그의 옆에 놓인 물품을 들고 자랑스러이 차에 오를 게다. 구보는 그 시골 신사가 노파와 사이에 되도록 간격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를 업신여겼다.
자, 지금 시골 신사는 노파랑 간격을 버리려고 하는 거죠. 바로 몰인정한 현대인의 모습이 드러나고요. 만약 그에게 얕은 지혜와 또 약간의 용기를 주면 그는 3등 승차권을 주머니 속에 간수하고 1, 2등 대합실에 오만하게 자리 잡고 있을 게다. 자, 여기서는 현재형 시제보다는 뭐뭐 리을 게다 라는 추측을 사용하는 어미가 많이 사용됨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노파부터 시골 중년 신사까지는 영화에서 서로 다른 시공간에서 벌어진 단편적인 사건을 나란히 병치시킬 때 사용하는 몽타주 기법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문득 구부는 그의 얼굴에서 부종을 발견하고 그의 앞을 떠났다. 신장염, 그뿐 아니라 구부는 자기 자신의 만성 위학장을 새삼스러이 생각해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구부가 매점 옆에까지 갔을 때 그는 그곳에서도 역시 병자를 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자, 구부씨는 지금 병에 관하여 여러 차례 사술하고 있습니다. 구부씨와 경성의 도시인들은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질병을 앓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40여세의 노동자, 정경부의 광범한 팽용, 돌출한 안구, 또 손에 경미한 진동, 분명한 바세도시병, 그것은 누구에게든 결코 깨끗한 느낌을 주지는 못한다. 그의 좌우에는 좌석이 비어 있어도 사람들은 그곳에 안지를 들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서 2칸 떨어진 곳에 있던 아이 업은 젊은 아낙네가 그의 바스켓 속에서 꺼내다 잘못하여 시멘트 바닥에 떨어뜨린 한 개의 복숭아가 굴러 병자의 발 앞까지 왔을 때 여인은 그것을 쫓아와 집기를 단념하게 주차하였다. 지금 엄청 몰인정한 현대인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분은 이 조그만 사건에 문득 흥미를 느끼고 그리고 그의 대학 노트를 펴들었다. 그러나 그가 문 옆에 기대어 섰는 캡스고 린네르 스메엘이 양복 입은 사내이 그 온갖 사람에게 의혹을 갖는 두 눈을 발견하였을 때 그분은 또다시 우울 속에 그곳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됐다. 자, 일단 대학 노트라는 소재부터 보도록 합시다. 대학 노트라는 건 소설 창작의 도구가 되고요. 박태원, 바로 작가죠. 작가 박태원은 눈앞의 장면을 노트에 적고 그것을 그대로 소설화하는 창작 방법을 쓰면서 그것을 스스로 고현학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의 작품에서 고현학은 2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바로 공적인 인간의 사생활을 소설화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소설 작법을 겉으로 직접 드러내는 것입니다. 전자는 이 작품이 이상과 김기림이라는 실제 인물의 사생활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후자는 대학 노트를 끼고 경성을 배회하면서 관찰 기록하고 있음을 통해서 작품상에 드러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현학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고현학이 무엇인지 그리고 고현학을 통해 알 수 있는 시대 상황은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문 옆에 기대어 섰는 캡스고 린네르 스메일의 양복 입은 사내는 일제 경찰의 정탐꾼으로 추정이 되죠. 그래서 구보는 다시 우울 속에서 그곳을 떠나게 되는 거죠. 우울이라는 것 또한 구부의 주된 심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자주 출제됐던 문제 3문제 정도를 풀어보고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 문제를 볼 건데요. 1번 문제를 풀 시간을 3초 정도 드릴 테니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풀어보셨나요? 1번의 답은 바로 2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머지의 근거를 찾으면서 왜 적절하고 적절하지 않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추측의 어미를 사용하여 주인공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아까 리얼하기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추측의 어미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었죠. 본문에서는 이런데 경영하고 있을 게다, 갖추고 있을 게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추측의 어미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니은 시간 순서에 따라 사건을 배열하여 인가성을 밝히고 있다. 이 소설의 특징은 의식의 흐름 기법이기 때문에 인가성보다는 인가성 없는 인물의 내면, 의식을 얘기하고 있다는 게 더 적절합니다. 다음 디귿 심표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읽기 속도에 변화를 주고 있다.
자, 우리 여기의 특징이 쉼표, 잦은 쉼표의 사용이었죠. 이런 건네도 없이, 바빴고, 건네도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읽기 속도에 변화를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리을. 작품 밖의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시각을 통해 세태를 전달하고 있다. 자, 일단 이 작품 안에는 나라는 서술자가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서술자는 작품 밖에 있는 게 맞고요. 하지만 이 작품 밖의 서술자가 구보라는 특정 인물의 시각을 통해서 지금 세태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리을도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음. 대화를 간접 인용 형식으로 제시하여 사건 전개에 속도감을 더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대화 자체가 별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대화를 간접 인용 형식으로 제시하는 부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적절한 것은 기억, 디귿, 리을,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바로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고, 이것도 풀어볼 시간을 줄 테니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기억은 전차 안에서, 니은은 구보는부터 생각해본다. 디귿은 그의 좌우는 좌석이 비어있지만 앉으려고 하지 않는다. 4번 구보는 대학 노트를 펴들었다. 미음 구보는 우울 속에 그곳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번의 답은 바로 1번. 중심 단어를 소제목으로 삼아 인물 간 갈등 심화를 암시하고 있군 입니다. 일단 소제목은 사용됐으나 이게 아까 중심 단어가 아니라 그저 첫 어절을 소제목화 시켰다고 했었죠. 때문에 중심 단어를 소제목으로 삼았다도 잘못됐고, 여기선 인물 간 갈등 심화 같은 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 갈등 심화를 암시한다고도 볼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2, 3, 4, 5 적절한 이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답한 현실 속에서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거리를 배회하고 있군.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대체 이 동대문 행차를 어디까지 타고 가야 할 것인가 이러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3번.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노골적으로 피하는 현대인들의 매정함을 느낄 수 있군. 자, 우리 바세오스병을 걸린 사람의 좌우에 아무도 앉지 않고, 그리고 복숭아가 그 발 앞에 왔을 때 여인은 그것을 짚지도 않았기 때문에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노골적으로 피하는 현대인들의 매정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4번. 눈앞의 장면을 기록하고 소설화하려는 구부의 소설가적 특성을 보여주는군. 그쵸? 이 사건에 흥미를 느껴서 대학 노트를 들었기 때문에 눈앞의 장면을 기록하려고 하고 이것을 소설화시키려는 소설가적 특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5번. 구부의 주된 심정이 드러나는군. 여기서 우울이라는 게 구부의 주된 심정 중에 하나라고 했죠. 때문에 구부의 주된 심정이 드러난다는 것도 적절하게 됩니다. 바로 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도 한번 풀어볼 시간을 줄 테니 풀어보도록 합시다. 다 풀어보셨나요? 3번의 답은 바로 3번이었죠. 자, 심표를 통해 인물의 심리적 파멸과 내면의 갈등을 드러내면서 파편화된 사회의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준다. 자, 우리 잦은 심표를 사용한 건 맞으나 이 잦은 심표를 통해서 심리적 파멸과 내면, 갈등 이런 것들을 나타내진 않았었죠. 때문에 3번이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되었고, 나머지 1, 2, 4, 5가 왜 적절한지 살펴보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정돈되지 않은 사유의 과정을 긴 호흡의 만원체 문장으로 그대로 보여준다. 네, 구보시의 1일 같은 경우는 만연체의 문장이 사용되는데 그 속에는 정돈되지 않은 구보의 생각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죠. 때문에 적절하다 볼 수 있고, 2번. 1930년대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주인공인 소설가 구보는 작가 박태원의 분신이다. 우리가 맨 앞에 시작할 때 구보가 박태원의 호라고 얘기하고 넘어갔죠. 때문에 소설가 구보는 작가 박태원의 분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번. 문체상의 특징을 통해 일제강점기의 지식인의 고독을 반영하고 있으며 도시인의 쓸쓸한 내면이 잘 드러낸다. 자, 일단 이 작품은 뭉타주 기법이나 잦은 심표의 사용, 첫 어절을 소제목화 시키는 것처럼 다양한 문체상의 특징이 사용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일제강점기의 지식인, 바로 구보죠. 구보의 고독을 반영하고 있고,
도시인의 쓸쓸한 내면을 잘 드러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의 세태와 무기력한 지식인의 모습. 무기력한 지식인의 모습은 우리 바로 구보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었죠. 인과관계에 의한 사건 전개가 아닌 내면세계 표현을 통해 보여준다. 인과성 없는 내면세계 표현이 바로 의식의 흐름 기법이기 때문에 5번 또한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할 건데, 오늘 본 자료들을 모두 나무 아카데미에서 사용할 수 있으니 나무 아카데미에 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문학을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